SNS에서 올라온 관련된 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면 연말이 되다 보니까 두근두근 연말 소득과세라는 것이 SNS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클릭해 보니까요, 회계 관리하면서 뭐 이거 뭐라 그래요? 계산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회계 관리라는 화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클릭해 보니까요,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아마 더존 비즈온은 아마 주식하시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게 광고화에서도 많이 요즘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회계는 다 이거 쓰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시던 세무사님도 그 세무사의 기본 시스템에 더존 비즈온 거 많이 쓰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존 비즈온이 관련주로 아마 여기서 많이 클릭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 창출력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재무 안정성에서 상당히 딴 중소기업보다 훨씬 안정된 회사가 분류되기 때문에요. 뭐 흐름 보시면서 투자할 때를 참고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회사인 건 분명하겠습니다. 관련 연말소득공제 기업이 더존 비즈온으로 하나 꼽아볼 수 있었고요. 네네. 감성 동향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제가 한번 SNS, 트위터하고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올린 글을 가지고 연말정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받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감성 동향을 봤더니요, 이 빨간색의 긍정적인 언급보다 파란색 부정적인 언급들이 또 많이 눈에 그게 띄는데요. 아마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네. 보니까 이제 기부 뭐 이런 좋다 잘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보니까 기부금을 하면 전액 돌려받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기왕 소득공제도 받을 겸 좀 연말에 사람들 기부 좀 하자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세금 폭탄. 뭐냐면 이제는 세금 공제 받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토해내기 때문에 그 자칫하면 이제 세금 폭탄을 맞는 느낌이 단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 세금 폭탄 이런 좀 부정적인 언급도 많이 눈에 띕니다. 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네. 재밌게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는 그 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나요? 설문조사를 했는 네. 내용을 봤더니요. 소득공제 금액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묻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하겠다. 33%가 됐고요. 저축하겠다는 분이 한 19.7%. 그리고 카드값 좀 갚자. 대출 좀 갚자가 역시 19%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비자금 조성하시겠다는 분도 16.6%나 됐는데 이거 남자분들 이거 네. 주의하셔야 돼요. 들킬 수 네.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들켰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말 사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걸 보니까 확실히 소득공제에서 돌려든 돈은 경기나 이제 소비 진작하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알수 있어요. 꽁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좀 얼마나 많이 받는지 한번 투표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다는 분이 가장 많았어요. 저도 이 안에 들어가요. 아, 네, 그렇군요. 한 이 정도. 대개 이제 월급쟁이들이 보통 이 정도 네, 금액을 네. 돌려받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으신 분은 100만 원까지도 돌려받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상하는 수치죠? 그렇죠. 아마 내년 1월에 보면 깜짝 놀랄 분 많을 겁니다. 토해낼 네. 분 많다라고 뉴스 나오는데 이거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기 이게 바랍니다. 작년 기준이어서. 네네. 네. 작년에만 해도 토해내신 분 몇 명 봤어요. 네.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더라고요. 근데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는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근데 네. 저도 이거를 받으면 소득공제 마치 이 꽁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저는 카드값을 갚는 편인데 뭐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군요. 네. 이기정 기자는 직장인으로서 연말 정산에 대해 어떤 네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뭐 저는 그 사람들이 토해내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도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연방정산 이런 제도가 저한테 별로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1인 가구가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근데 네. 1인 가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네. 주로 교육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신용카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용카드 써서 이제 공제받는 게 가장 많은데 네. 그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저는 받을 길이 없어요, 이제. 아니 참 이 기자 이거 너무하네. 이거 나라에서 지금 잘해보자고도 하는 일이잖아요. 교육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녀가 아직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나서 적극 우리나라 크게 해주려면 나라 애들 많이 나서 키우라는 건데 그걸 지금 거부하는 분명 입장인 것 같은데요. 거부는 아니고요. 교육비 소득공제가 제일 많으니까 낳으세요.
나야겠네. 오늘 밤에 가지세요. 오늘 밤에 하늘을 보고 별을 따세요. 하늘 봐야 별을 따는데 네. 이 하늘님께서 어쩔지 좀 그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이제 카드를 일단 네. 많이 쓰는데 그게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저도 좀 아쉬운데, 근데 소득공제 항목 가정은 큰 돈을 돌려받고 오히려 서민들은 적게 받고, 그리고 또 전문직들이 오히려 많이 받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태도 그럼요. 벌어진다면서요. 사실은 그 보니까 제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역대 연봉자, 제가 아는 분 중에 회계사분인데요. 네. 회계사고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소득공제를 챙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 월급제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잘 저처럼 쓰면 뭐 그래요. 공제 항목이 네. 없으신 분들은 뭐 없는 분들은 오히려 돌려받아 항목이 없어서 토해내는 경우도 오히려 많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 신용카드가 이게 사실 참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공제 한도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용카드 공제 받으시려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연봉 한 5천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네. 일단은 뭐 쓰는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자기 연봉의 20%, 25%를 넘게 써야 돼요. 그 얼마지? 그러면 5천만 원의 사람들은 1,250만 원 기본으로. 써야 그까지는 공제도 아니고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이상을 일단 긁어야 돼요. 네. 그럼 제가 연봉의 절반을 신용카드 긁었다고 쳐도 네. 네. 공제 한도를 다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신용카드를 긁어대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이거 현금카드나 이제 현금영수 더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또 얼마나 더 긁어야 하지만 그나마 그 한도를 다 채워야지 생각해보면은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어때요?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떤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 소득공제 하는 거는 사실 나라에서 보너스로 준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떤 개인 사업자라는 거에 소득을 투명성이 작게 한 보너스였죠. 나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소비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 월급쟁이가 됐건 종합소득세를 내신 분도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소비는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될 걸 갖고 지금 뭐 소비 갖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해는 안 되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약 정신, 정말 저희 세대는 정말 절약하고 살았는데 요즘 너무 펑펑 쓴다는 거 정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